그리고 우리 김프로님의 미스터 마켓도 한번 가볼까요? 자, 헤드라인을 주십시오. 세금 피하자. 왕개미 하루 만에 1.5조 팔았다. 연말 매도 폭탄. 이렇게. 예. 어제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했죠. 어제. 그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개인들의 매도가 많이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21일부터 891억, 5,659억, 1,850억, 6,141억, 1조 1,329억 원. 코스닥은 사실 시장에 비해서 코스닥의 비율로 따지면 더 많죠. 그러네요. 거래소의 시총과 코스닥의 시총의 차이를 생각하시면 거래소 5,870억, 코스닥 1조 618억이니까 매물 폭탄은 사실 코스닥에 더 집중됐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게 뭐 다 아시잖아요. 이제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어제까지 이제 팔면은 10억 넘어가는 그 대주주 예. 회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근데 저런 분들은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아요. 주식 투자를 전업으로 하는 분들이라든지 또 야 저게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자산이 많은 분들 중에 가치 투자를 지향하면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종목을 많이 분산 안 하고 집중 투자를 하시는 경우에 자산이 뭐 50억 있다 그러면 뭐 10억 다섯 종목을 갖고 있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네. 그걸 이제 조금 줄이면 예를 들면 9억 9,900만 원에 뭐 마감을 했다 그러면 아니고 10억 1,000만 원에 마감됐다 그러면 대주주가 되고 이런 네.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저런 제도 하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연말에 어떤 그 개인들의 매도가 부자연스러운 매도죠. 사실 주식이 안 좋아서 파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파는 건데 야 그럼 세금 회피하는 거 자체가 나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거 제도가 저렇게 돼 있는 거를 합법적으로 좀 이용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야 굳이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시장은 시장의 논리대로 그냥 가면 좋은데 불편한 매매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제도가 계속해서 있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제도 개선을 좀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아마. 그게 이제 부자 감세냐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자본시장만 왜 특혜를 줘야 되냐 이런 논리가 한 축에 있고 또 한편에서는 야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산업이 튼실하게 이자 소득하고 자본 소득은 틀린 거다. 예. 이 주식을 사는 행위는 그냥 개인 단에서는 이게 그 자본 차익을 노리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 돈이 결국은 기업에게 들어가서 기업이 시설 투자를 하고 고용을 하는데 쓰이지 않냐. 그러면 뭐 기업이 회사채 발행하는 도 그렇죠. 근데 회사채는 사실 우리나라의 회사채라는 게 뭐 일반 뭡니까 이 코스닥 기업이라 이런데 뭐 회사채 발행이 됩니까?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유일하게 은행 대출을 제외하면 자본 시장에서 이제 조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유상증자라든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은행에서 대출은 뭐 10년짜리 대출, 20년짜리 대출 없습니다. 대충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회사들한테는 거의 연간 단위로 이렇게 리발빙을 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사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A은행으로 만기 1년짜리 돈을 100억을 받았어요. 이거 쓰는데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야 이거 쓰다가 보면 만기가 돌아와요. 그러면 그 은행에 또 신경 써야 돼. 리발빙 해야 되고 이런 부분. 근데 기업을 하다 보면 잘 나갈 때도 있지만 굉장히 힘들 때도 있거든요. 예. 근데 자본을 100억을 끌어들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에 대한 그 뭐랄까 장기적인 경영의 계획 같은 것들이 여기 투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자본과 부채가 굉장히 다른 성격의 돈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자본시장이 훨씬 더 활성화돼 있고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국 쪽에서는 이제 부채 시장 이쪽이 이제 은행권을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이 투자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는 게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주식 시장이죠. 근데 우리는 정책하는 분들이나 투자자들이나 혹은 기업의 입장에서도 매일 등락하는 그 주가만을 표상화해서 그거를 증권시장, 자본시장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자본시장의 더 큰 역할은 기업들에게 장기 투자 자금이 들어가고 그것이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그 투자의 결과물로서 고용과 성장이 나온다라는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불편함이 계속
되는 것들을 그냥 놔둬야 되는가 이런 이제 문제 제기들을 하는 거죠. 자, 어제만 1조 1,329억 원을 거래소에서 팔았고 4,100 그러니까 합산하면 거의 1조 6천억 가까운 매물이 어제 나왔는데 뭐 다시 저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어제도 이제 권순우 기자도 얘기한 박병창 이사께서도 얘기했지만 일단 2년 동안 금투세가 유예됐잖아요. 예. 이제 보십시오. 이제 2년 지나면 다시 원점에서 다시 또 얘기 임박해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럼 지금부터 투자자들 그리고 연구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업계 이런 사람들 계속 난상토론하게 하고 계속 이게 이 플러스를 내는 그런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지 마이너스를 내는 논의 구조를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지금부터 그럼 시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21일부터 개인들이 이제 이게 결정이 늦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11월부터 매물이 나와요. 근데 이게 100억으로 올린다는 설도 있고 뭐 중간에서 타협해서 30억 된다는 설도 있다 보니까 이게 미룬 거죠. 그래서 뜨거 하고 이제 21일부터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21일부터 27일 사이에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가장 순매도한 종목 그러니까 거액 그 10억 이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 뭔가를 이제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삼성전자였습니다. 역시 집중적으로 많이 팔린 거. 삼성전자가 2,274억의 개인 매도가 있었고 물론 이제 업황이 안 좋고 뭐 시황이 안 좋아서 매도했지만 그럼 여지껏은 그럼 11월까지 왜 샀냐 이거죠. 그런 이제 매물이라고 볼 수 있고 뜻밖의 말이죠. 네. 뜻밖의 삼성전자 다음에 두 번째로 개인이 많이 판 게 뭔지 아세요? 뜻밖입니다. 삼성전자 다음으로 많이 판 거? 뭐일 것 같아요? 현대차나 정 정 대표님 포트폴리오에 있을 것 같은데요? 정프로 갖고 있어. 아 진짜요? 눈치 빠르네. 뜻밖이라니까. 야. 뭐 호텔 신라? 호텔 신라요. 호텔 오, 신라. 딩동댕. 아 진짜 호텔 신라? 693억 원을 팔았어요. 정 대표님 파신 거 아니에요? 10억 원 이상. 정프로 영화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10억 원 이상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왜 팔아? 이제 시작입니다. 그다음에 호텔 이제 신라. 카이 한국항공우주 688억 원, LG전자 607억 원, FNF 579억 원 이렇게 이 순서대로 거래소에서 많이 팔았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역시 2차 전지네요. LNF가 712억이라고.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이 576억. 네, 그래서 네, 2차 전지 소재의 가장 큰 주식들에 대해서 많이 팔아. 그밖에 개인이 JFE 엔터, HLB도 약간 비슷한 거죠. HLB 네, 400억 넘게 순매도. 알테오젠도 340억. 그죠? 이렇게 팔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진국 지수, 그죠?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 MSCI 선진국 지수로 편입돼야 된다는 게 여러 가지 이제 허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큰 게 외환 시장의 네. 24시간 운영이라든지 뭐 이런 건데 아마 이런 제도들도 이 외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거거든요. 12월 되면 갑자기 개인 매물이 나와. 그래서 이런 시장의 어떤 선진화 조치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연말 지나면서 내년 초 벽두부터 관계 당국이라든지 금융 당국에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잘 이렇게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뉴스삼 그리고 미스터마켓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박병창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순우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